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이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업을 살펴봐야 되겠죠. 크게 다르지 않겠죠. 1980년에 보면 인구가 3,740만이죠. 10년 뒤에는 4,340만이 되죠. 많이 증가하죠.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여전히 한 600만 명 정도 증가하죠.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보면 이제 인구 증가가 좀 둔화되죠. 한 260만 증가하죠. 그래도 작지는 않죠. 그리고 2000년에서 2010년까지 한 200만, 그래요. 거의 한 4,500만 증가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서울특별시도 보면 서울특별시는 90년까지 증가하다가 1,000만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좀 감소를 하죠. 1990년이 피크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부산도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9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좀 감소함을 알 수 있죠. 부산은 계속 감소하죠. 그래요. 대구는 1990년에 220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죠. 근데 2000년에 비해서 2010년은 인구가 좀 감소하죠. 광주도 보면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죠. 110만에서 130만, 135만, 또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또 146만 명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요. 인천광역시 어떤가요? 180만 원에서 10년 동안 246만으로 증가하죠. 많이 증가하죠. 또 2010년에도 증가하죠. 263만으로 증가하죠. 제일 많이 증가한 건 어딘가요? 경기도죠. 경기도 270만, 80년에 보면 490만에서 1990년에 10년 동안 610만 명 많이 증가하죠. 또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또 890만 명으로 증가하죠. 거의 280만 명 증가하죠. 또 10년 뒤에는 1119만으로 증가하죠. 많이 증가하죠. 또 200만 이상 증가하죠. 경기도 인구가 가장 급속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요. 도를 보면 경기도가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강원도는 조금씩 감소를 하죠. 계속 꾸준히. 충청북도는 거의 유지 상태죠. 30년 동안. 충청남도는 그래요. 충청남도는 감소한 게 아니죠. 대전하고 분리됐으니까 대전하고 합쳐서 보면 되죠. 그러면 290만에서 200만인데 대전하고 합치면 한 350만 되죠. 350만 돼요. 증가하죠. 뭐 보면 되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도시화율을 봐야 되겠죠. 도시화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인구가 급속도로 도시로 몰린다는 거죠. 도시화율이 일정해도 인구가 증가하면 전체 인구가 증가하면 도시의 인구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겠죠. 하지만 도시화율이 올라간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로 사람이 대거 몰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번에 설명했죠.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도시로 사람들이 급속하게 몰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거죠. 기업을 육성해야지 도시에 몰려든 사람들이
그래요. 직장을 구하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빈민이 대량으로 양산되겠죠.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빈민들 중에서는.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죠. 가끔씩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인구가 증가하는 상태, 또 특히 도시화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도시로 사람들이 급속하게 몰린다는 얘기니까, 사회적 가업의 가장 핵심은 뭐가 되나요?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요. 도시화율에 입각해서 보면 언제까지 적극적으로 일자리 만들어야 될까요? 도시화율이 멈추는 시점을 봐야 되겠죠. 1980년에 56%, 90년 정도 되면 73% 되죠. 계속 증가하죠. 95년에 78%. 계속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2000년에 79%, 2001년에 79%, 2002년에 80.3%. 계속 증가하죠. 2004년 돼서 81%. 그래요. 계속 증가해요. 2004년 이후로 81% 이상이 되죠. 그러면 2004년까지는 사회적 과업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요? 기업 육성이죠. 한국 같으면 세계 시장을 이용한 기업 육성인 거죠. 수출 기업 육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선 사회적 가업이 안 바뀌어요. 언제까지? 2004년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1960년부터 이제 1961년 이후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군사정부가 들어서죠. 물론 그 중간에 박정희 정부에서 전두환 정부로 바뀌지만 군사정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군사정부가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뭐였나요? 기업 육성이었죠. 그래요. 그와 같은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되었어야 되나요? 2004년까지 지속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화 제도야 뭐 그래 1948년에 도입됐지만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된 거는 1987년 이후죠. 그래요. 군사정부가 내세운 제일 핵심 과제, 경제발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시장을 이용한 기업 육성, 그게 2004년까지 지속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민주화 실현 시점은 언제였나요? 2004년으로 볼 수 있겠죠. 뭐 2005년 잡으면 되겠죠. 피크니까. 2005년에서 1987년을 빼면 18년 차이가 나죠. 18년 빨리 민주화가 실현된 거예요. 빨리 됐으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적절한 시점이 좋은 거예요. 너무 빨라도 좋지 않고 너무 늦어도 좋지 않고 딱 맞출 수는 없었다 치더라도 그래요. 2005년 내외에서 실현되었으면 좋았겠죠. 18년은 너무 빨랐던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죠. 만약에 군사정부가 아니라 민간정부, 그래요.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민간정부 역시 군사정부와 동일한
어떤 동일한 정책을 썼다. 즉 사회적 과업으로 사회적 과업이 군사정부와 동일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태우 정부를 빼더라도 13년이 빨리 실현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민주주의 정치 제도라는 것도 그래요. 그게 무조건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시점이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래요. 최근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 군사 정부가 엉터리였다. 다른 과제를 다른 사회적 다른 어떤 엉뚱한 과제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또 바뀌는 게 나았겠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군사 정부는 정확하게 사회적 가업을 인식을 했죠. 그 직관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나름대로 방법도 잘 찾았죠. 정확한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2005년까지는 지속되었어야 한다. 그 사실을 통계 자료를 보면 그냥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요. 1987년 이후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통계 자료도 안 봤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과제를 모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간파를 못한 것이지요. 만약에 군사 정부가 계속되었다 이러면 IMF 사태도 안 일어났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장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역사적 과정을 보면 한국의 군사정부는 친일 정책을 썼죠. 그 결과 경제 발전을 하고자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일본의 도움을 받았죠. 많이 받았죠. 기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금전적인 건 정확하게 확인이 되죠. 1965년에 그래요. 수교를 맺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아서 실제로 경제 발전에 투입을 시켰죠.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저번에 살펴봤죠. 경제 발전을 하는데 돈이 필요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역시 정상회담을 하면서 40억을 차관을 받죠. 그래요. 1983년 전두환과 일본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정상회담 약 40억 달러의 차관 도입.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사정부, 꼭 전두환이 아니더라도 군사정부가 있었다면 일본이 도와줬을 것이다.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어려움이 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경제에 역점을 두니까. 처했다 하더라도 일본이 도와줬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김영삼 정부는 친일 정부가 아니었느냐, 친일 정책을 쓰지 않았느냐? 아니죠. 안 썼죠. 김영삼 정부는 주로 인기 위주의 정책을 썼죠. 주로
경제 문제를 제1과제로 삼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반일을 하면 인기가 좋아지잖아요. 그 반일 정책을 썼죠. 대표적인 게 뭔가요?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해버리죠. 조선 총독부 건물은 단순히 일본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8.15 광복 이후에는 중앙청이라고 불렸죠. 대한민국 정부 청사와 국회의사당으로 활용이 됐어요. 단순히 조선 총독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그래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물이라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건물인데 김영삼 정부 때 재수 없다고 철거해 버렸죠. 그래요. 역사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반일 정책의 한 일환이었죠. 일본 내색은 안 하더라도 뭐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정부들은 별로 안 좋아했겠죠. 한국의 문화재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문화재이기도 하잖아요. 어려움에 처하니까 안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있었다면 IMF 사태와 같은 일은 안 일어났을 것이다. 경제에 중점을 두니까 미리 알고서 조치를 취했을 것이며, 설사 그렇지 않았더라도 일본의 도움으로 그래요. IMF 사태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가 있죠. 신한국당이 경상북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해요. 하여간 뭐 좀 이름이 다 바뀌었으니까 좀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 전에 민주자유당이었죠. 신한국당은 1992년 8월 28일 노태우는 민자당 총재직 사퇴, 김영삼이 민주자유당의 총재로 취임을 하죠. 그래요. 그 뒤로 1995년 12월 6일 한국당으로 개명을 하죠. 김영삼 대통령이 된 뒤에 그래요. 신한국당 내에서 군사정부 인사를 내보내려고 하죠. 또 군사정부 흔적을 지우려고 하죠. 그래서 신한국당으로 개명을 해요. 실제로 그 시기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도 깜빵에 가죠. 그래요. 그리고 또 새정치국민회의가 있죠. 제14대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김대중 정계 은퇴를 선언하죠. 그 전에 어느 당이었나요? 민주당이었죠. 민주당 후보로 나갔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었겠죠. 대통령 등에 떨어지니까 그냥 정계 은퇴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1995년 7월 18일 정계 복귀를 다시 선언하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민주당에서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요.
1995년 9월 5일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그래서 탈당을 해서 또 동교동계가 있죠. 김대중을 따르는 이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따로 당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해요. 그래요. 나중에 자유민주연합, 자민이라고 보통 부르죠. 김종필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연합 후보가 되죠. 그리고 통합민주당이 있죠. 통합민주당은 뻔하겠죠. 민주당에서 김대중 계열이 다 탈당을 해서 새 당을 만드니까 그래요. 나갔죠. 민주당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통합민주당 1995년 12월 21일 민주당이 개혁신당과 통합하여 만든 정당. 그래요. 근데 제15대 총선 참패 후인 1996년 6월 13일 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칭하죠. 민주당에서 통합민주당으로 바꿨다가 다시 통합민주당으로 이제 만들었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바꾸죠. 통합민주당이 이름이 재수 없어서 선거에 졌다 생각하는 모양이죠. 통합민주당 9석 얻었죠. 새정치국민회의 66석. 그래요. 민주당은 막 여러 개로 갈려져 버린 거죠. 일부는 민자당으로 흡수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일부는 김대중 계열로 흡수되고 또 일부는 또 통합민주당으로 분리되고 그래요. 민주당의 순수한 쪽은 뭐 주로 이쪽이겠죠. 신한국당에는 민정당 계열도 있으니까 또 지지 세력이 그래요. 전통적인 우파 세력인 거죠.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그래요. 총리 계열이겠죠. 그러면 대충 나오죠. 신한국당 보면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그냥 다 쓸어버리죠.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당연히 새정치국민회의가 다 쓸어버리겠죠. 충청남도 충청북도 보면 당연히 자민련이 다 쓸어버리죠. 세석 빼고 신한국당에서 세석 가져가죠. 그래요. 서울 쪽도 신한국당이 세죠. 27석, 새정치국민회의 18석. 부산광역시에서는 신한국당이 21석이죠. 그래요. 그렇게 됐죠. 과반은 못됐죠. 그리고 자유민주연합 1995년 3월 30일 김종필을 중심으로 정당했죠. 1997년 11월 DJP 후보 단일화를 통해 공동정권을 창출하죠. 결국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연합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죠. 제15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이 있고 또 당이 또 이름이 바뀌죠. 계속 당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또 국민신당이 이인재가 있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이 있고 건설국민 승리 20일 권영길이 있죠. 한나라당 1997년 11월 21일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창립한 정당. 우리 신한국당이 있었죠. 근데 민주당과 통합해서 더 새로 만들죠. 그래요. 그 당이 있었잖아요. 그 김대중 계열이 떠나면서 남은 당. 그 한나라당이 되죠.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후보를 내죠. 이회창 후보 1935년 6월 2일 출생.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원 역임. 별명이 대쪽으로 불렸죠. 아마 그 법관 생활하면서 붙은 별명으로 알려져 있죠. 대쪽.
제15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그래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국민신당이 있죠. 1997년 10월 10일 창당, 1998년 9월 28일 새정치국민회의와 통합. 그 이인재 씨가 창당한 당이죠. 이인재 국회의원이죠. 원래는 이인재 국회의원은 그 신한국당 출신이었죠. 한나라당의 전신 신한국당의 출신이었어요.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역임했죠. 통일민주당 출신이었죠. 김영삼 계열이었죠. 김영삼 대통령 계열이었어요. 1997년 9월 13일 신한국당 탈당하면서 국민신당을 창당하죠. 이회창 국회의원과 이인재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경선을 하죠. 경선에서 붙죠. 그런데 이회창 후보가 이기죠. 그래요. 근데 이인재 후보가 인기가 좋았죠. 이회창 후보는 그때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뭐 불미스럽지 잘 그래요.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안 좋은 풍문이 돌아가지고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이인재 인기가 많이 올라간 이인재 국회의원 인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인재 국회의원이 경선을 불복하고 나와서 그래요. 대통령 후보로 별도로 나와버렸죠. 둘이 합치면 1500만 표로 김대중 후보보다 훨씬 표가 많죠. 그래요. 물론 안 나오면 이 표가 다 이쪽으로 가느냐, 또 그런 문제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도 좀 이길 가능성이 좀 컸다고 봐야 되겠죠. 꼭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디로 더 많이 갈 것이냐, 또 그런 문제를 따져봐야 되니까. 역사에서 뭐 가정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래도 졌을 가능성도 크니까 뭐 반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건설국민 승리 20일 1997년 10월 26일 창당 좌파정당이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과 진보정치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이 주축이 되어 창당. 그래요. 이름만 봐도 좌파 같잖아요. 원영길 대통령 후보 추대. 원영길 1941년 11월 5일 출생. 이제 대부분 다 살아있죠. 이제 현 시대와 점점 가까워지니까. 아버지 권우현은 빨치산 출신이라고 하죠. 1953년 그래요. 빨치산 토벌 때 죽었다 하죠. 1971년 유신 이후 박정희 암살 조직에 가담한 적 있다고 뭐 본인이 얘기하고 있죠. 뭐 사실인지 알 수는 없죠. 1996년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에 선출되죠. 1996년 말 노동법 날치기 사건에 맞춰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 입금. 그때 대외적인 어떤 그래요. 시위가 있으면서 정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죠. 1996년 말 그래요. 투쟁이 있었고 2004년 4월 15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그래요. 아주 후에 국회의원도 한번 해요. 그래요. 이회창 후보는 뭐 경남 경북에서 많이 얻겠죠. 근데 표를 많이 뺏기죠. 이인재 씨한테 경남 경북에서 많이 뺏겨요. 80만 표 뺏기잖아요. 80만 표 안 뺏겼으면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남 전북에서는 압도적일 테고. 그래요. 충남 충북에서는 어떤가요? 비슷하죠. 오히려 김대중 후보가 표를 더 많이 얻죠. 그래요. 김종필 국무총리가 연합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하여간 뭐 전남 전북 결과를 봐도 그렇고 경남 경북 결과를 봐도 그렇고 부산을 봐도 그렇고 부산에는 이창호 후보를 많이 밀었죠. 그래요. 여전히 지역 감정 지역주의가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역주의 선거가 고착화됐다고 했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